네, 안녕하세요. 서울형 혁신 컨퍼런스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형 혁신 미래교육지구 미래교육방향 일부 발표 겸 사회를 맡은 송파마을교육공동체 대표 김공지입니다. 미래교육 방향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파트는 그 첫 번째 파트로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선순환적 협력구조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학교 마을 연계를 고민하시고 교육 현장 일선에서 정말 정성으로 아이들을 품으시는 멋진 네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교사 두 분과 마을교육 활동가 두 분이십니다. 제가 이름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화면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여초 정수영 교감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강사 협동조합 구석구석 체험단 대표님이신 차수경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희 서울 명원초 진우영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희의 포럼이 왠지 애정 가득한 포럼으로 따뜻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파 아이컵 협동조합 이희승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지금 세션이라서 다들 긴장도 되고 조금은 또 유연한 분위기가 필요했는데 역시 지금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분께서 센스 있게 첫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화면 바꾸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교육 컨퍼런스 시민이 제안한다. 참 이 말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그 과정에서 다음을 함께 모색한다는 이 부분은 어디서든지 저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일 텐데요. 그 첫 출발을 하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의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토론 때 함께 나누고 싶으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의 선순환적 협력구조 연구입니다. 다들 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협력이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돼야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연구 지금 중간 이상으로 진행된 내용 보고와 함께 여기 계신 네 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곧 주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참석하신 네 분이 토론문을 발표해 주실 겁니다. 이후 종합토론으로 질의응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이 네 분에게 함성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잘 들리고 계시고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던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으로부터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는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이 과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을 조금 집중해 보시면 결국 협력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희 생태전환 교육에 집중하여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은 어떤 기반이 확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안에 다양한 모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내용은 지금 보시는 대로이고요. 지금 현재 한 6개의 주제 영역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 도전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들입니다. 결국은 마을의 교육력이죠. 지역의 교육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체별 상호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희의 소수의 모임이 다수의 모임이 되어서 연구의 지속성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10년 차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주체들이 모였고 결국 그 마을교육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지요.
중앙 집중형 방식에서 탈집중형 그리고 분산형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별 상황과 특성이 더 이제 차별화되기도 하면서 다채로운 형태로 발굴 운영되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해서 올해로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 마을 결합 학경, 마을 결합 중점학교, 그리고 마을 혁신학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다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학교, 단위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내실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연계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같이 묻고 답한다면 언젠가 저희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입장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마을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연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이미 송파혁신교육지구 혹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가 시작되기 전부터 손을 내밀어서 미리 마을과 함께 만나고 계신 교사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 환경 안에서 이 분들에게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협력을 시도할 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은 저희에게 좋은 자양이 되고 축척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을결합 중점학교를 사례로 본다면 그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집중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결합 중점학교 혹은 마을결합 혁신학교의 민간학 거버넌스 혹은 마을결합 협의체는 이대로 운영되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저희 구의 한 학교의 거버넌스 구조 사례입니다. 가운데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관학이 협력하고 있는 구조를 모델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제 연구했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각 관과 민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 내부 사정은 아마 학교에 있는 담당 교사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도 연구를 하기 전에는 교육과정은 그냥 저희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한 국가교육과정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 아래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년의 교육과정 더 나아가서는 학급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순차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교사분들께서 나에게 교육과정이란 어떤 건지 워크숍을 하실 때 적으셨던 말씀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을 보면 이것은 교육과정을 바라보시는 교사분들의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교사로서 답해야 될 것 같아서 답했던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유연한 분위기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면서 속마음을 꺼내셨던 거라 정말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건 학교의 교사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과정임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마을이 같이 한다? 이 부분에서 마을의 전문성은 어디서 담보받고 어디서 확인받아야 될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연구할 때 학생이 원하는 배움이 있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배움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융복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사의 역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협력을 하고자 하여도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그 협력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마을교육 활동가로서 이 세션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저희 세션이 끝나고 나서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교육과정, 학교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꾸려야 된다. 의식은 높고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질문들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을과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제한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와 마을, 배움으로 넘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의 이해와 탐구력을 높여야겠지요. 마을을 주제하는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을을 주제로 하는 학습 모임엔 마을교육 활동가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저희 정규 교과 연계만일까요? 돌봄, 기초학력 등 학교에서 마을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단순 연계, 일회성의 연계가 아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을에 이미 있는 교육 자원의 역량 강화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았다면 그 지역의 역사와 환경,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 중심, 주제 중심 PBL형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자입니다. 마을의 자원들과 먼저 이제 협의를 하여서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신 것을 중심으로 마을 교육 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결국 그 중심에도 학교 교사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시너지는 가히 폭발적이겠죠.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상호 협력은 결국 상호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또 사례로 가지고 왔던 건데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저희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군은 마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원들이 사회과에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건 코로나 상황까지 반영하여서 등교를 하건 등교를 하지 않건 블렌디드형으로 이 모형을 같이 실행해 볼 수 있었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언 4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철학적, 교육적 가치와 지향적 모색을 위한 정례적인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이 정례적이라는 것은 월 1회일 수도 있고 주 2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월 1회 이상 가지는 것이 그 지속성을 담보받을 때 아주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교 마을 교육과정에 대해서 각각의 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우리는 맞춰갈 것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불가피하겠죠. 학습 모임 그리고 교사와 마을이 함께하는 학교 밖 교원 공동체 여러 가지 형태의 동아리 이런 것들의 지원이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25개 자치구 모두 공감하는 말씀일 겁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그것을 민중심의 중간지원 조직의 형태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4가지 제언 외에도 연구과정을 통해서 더 도출될 제언들은 많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금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컨퍼런스를 끝나고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방이동 골목축제 현장입니다. 방이동 골목축제는 가장 먼저 방이중학교와 함께 손을 잡아서 학교와 지역이 만났던 마을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혁신을 같이 이끌어 가셨던 선생님이 부재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 축제는 이제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축제를 기획하셨던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 마을에 있는 길바닥의 아티스트가 되고 그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꿈꾼다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서 이 마을 축제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또다시 함께할 수 있는 참여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곳을 함께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20m 페스티벌의 진정한 의미는 마을이 계속 유지하고 마을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토론문 발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화면에 보이신 정수영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여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수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조금 말을 빨리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 혁신교육지구 첫 발걸음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협력 복지과가 신설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자치구 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숨어 계시던 따뜻한 마을 선생님과의 만남이 매우 귀하게 쌓여져 왔던 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각의 폭도 달랐고 기대함도 달랐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도 많이 달라서 크고 작은 오해와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호 간의 차이는 남아있지만 더불어 또 여전히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은 조금씩 더 많이 넓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혁신교육지구 이전에는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가 2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 올해 마을결합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진행했던 거여 학교-마을 정서지원 협의체 회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금파출소와 연합해서 진행했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모습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학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토론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에서 단순히 주어진 마을의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마을 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방식 중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자원 또는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발굴한 각종 자원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함께 하시는 마을 선생님하고 1, 2차시나 2차시 협력 수업을 한다거나 마을 기관이나 장소를 탐방한다거나 마을 기관이 이미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와서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교육 방법은 사실 혁신교육지구 이전에도 학교 교육활동에서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반대로 또 현재의 방법에서 굳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과 또 공감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이상형은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이 거버넌스, 물론 혁신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거버넌스도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앞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마을을 단순히 자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 성장 지원의 목적부터 지원 단계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학교와 마을의 적절한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모습을 예를 들면 생태교육을 하던 예술교육을 하던 수업 시작 전에 학교와 마을 선생님이 모두 함께 고민하시고 차시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을 프로그램을 그냥 몇 날 몇 시에 언제 우리 학급에 오셔서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 당일에 오셔서 수업을 하고 가시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학교는 이 거버넌스가 없어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필요할 때만 마을 선생님과 함께 협력해서 수업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를 굳이 구성해야 하나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지, 어느 분을 거버넌스 위원으로 모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또 업무 담당자는 수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 그냥 고달픈 업무로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활동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교 현장의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협의체 구성할 때 함께하는 자원을 먼저 탐색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을의 의지도 참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막상 협의회를 하려고 해도 학교와 마을이 만날 수 있는 적정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현실적 문제였습니다. 교사는 오후에 시간이 내는데 반대로 오후에는 학생들이 마을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의 기관이나 마을 선생님은 오후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우리 김구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나 학급의 차원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정서 지원이 너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학생은 또 방과 후, 어떤 학생은 또 자유 동아리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교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마을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는 그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분이 이제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실제적으로는 함께 하시는 실무,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다음에 마을 기관의 실무자분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선생님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함께 해주시는 마을 선생님이 계셔서 협의체 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협의체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장소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발걸음 닿는 곳, 그곳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장소를 지나서 어떤 환경을 지나서 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학교도 잘 찾아보고 마을 선생님도 옆에 있는 마을 선생님은 누가 계시는지를 함께 탐방하고 함께 알아가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교육과정 협의체만 구성해야 된다라는 선입관은 또 버려주시는 것, 아까랑 동일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스스로 찾기, 그러니까 학교가 스스로 찾기 어려웠을 때 저는 자치구에도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공고도 올려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 면에서 함께 하실 마을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도 띄워서 이렇게 손들어 주신 분과 함께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이들과 함께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협의체 시간을 정하는 어려움은 실제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을 선생님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오전에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 선생님은 잘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은 협의에 참여가 어려워서 제가 대신 이제 학교의 입장과 학생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혹시 방학 기간이라던가 이런 기간을 좀 활용해서 한 학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 학기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고요. 대면 협의뿐만 아니라 지금은 원격 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의 짬을 내서 같이 만나지는 못해도 원격으로 이렇게 시간적 제한을 좀 풀어보시는 거는 어떨까 또 말씀드려봅니다. 여전히 그래도 남은 숙제들이 있는데요. 서울 혁신교육지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단위의 거버넌스, 동단위 거버넌스가 꼭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동주민센터 중심의 거버넌스는 어떨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공주 선생님이 제안하셨지만 마을이 어떤 거버넌스나 마을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을 지금 딱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이제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을,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는 한데 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학교는 학교가, 마을은 마을이, 그다음에 기관은 기관이, 그다음에 뭐 공무원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꾸준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계속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가져와라. 누군가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 누군가는 또 옆집 밥상은 맛있는데 우리 밥상은 왜 이래? 하고 불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밥상이 무엇인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고민하고 장보기부터 그리고 재료 손질하고 밥상 차리기부터 밥을 함께 먹기까지 밥은 학생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도 함께 먹는 거거든요.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이건 마을이건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차릴지부터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가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마을을 대상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혁신교육지구의 큰 골조라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모두는, 학교와 마을은, 그리고 기관은 기꺼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재료, 하나의 자료가 되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마을이 성장하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들도 조금은 확장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을의 학생 누군가에게 물방울이, 누군가에는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흙, 누군가에는 햇빛이 될 수 있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싹이 트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만 부족해도 온전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마을에 계신 그 어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나 자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모두가 즐겁게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와 격려의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세훈 교감님께서는 저희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으로 계실 때부터 정말 가장 일선에서 우리 혁신교육지구를 고민하시고 애정을 담으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애정이 너무 넘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그 마음가짐, 이것을 다시 한번 저도 되새겨 보게 되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차수경 대표님께서 또 구석구석 체험단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사례를 또 경험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우리마을 탐방을 강동구 혁신교육지구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초3 사회과 교과 연계 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더 연구 확장하기 위해서 교육강사 협동조합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구석구석 체험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명 구구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표 차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는 마을에서 바라보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이 막 배움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마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과정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발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활동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게 우리 마을 탐방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마을 탐방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마을 탐방단 해설사들이 기획에서부터 워크북 제작, 그 다음에 코스 개발까지를 전부 스스로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탐방이 중단되기 전까지 강동구에서는 초3 전체 학교와 학급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아이들이 이 체험을 다녀오고 나면 내 인생 최고의 체험이었다. 내지는
학교에서 가는 체험 중에서는 최고다라는 극찬을 해주는 걸 들으며 저희 선생님들은 그 어떤 교육 활동보다 이 마을 탐방 수업에 대한 애착과 보람과 열정이 가득하여 연구 모임을 지속하는 거에 기꺼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회과 교과, 마을 교과서와 연계해서 워크북 제작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을 탐방이 중단되었고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육청과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저희 마을 탐방단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과 교과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여 교사와 마을 탐방단이 협력하여서 온에어 마을 교실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거에 이어서 올해는 교실로 찾아가는 마을교실 얘들아 마실 가자 화면에 보이는 그 책을 제작을 하여서 3회기 6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가 체험형 수업을 진행을 하여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끝나는 날 우는 학생도 있었고요. 정말 믿을 수 없다. 이게 현실이냐라는 아이들도 있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컨텐츠 제작부터 대면 비대면 수업 전환이 막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일정을 소화하시다 이 초3의 사회과라는 무거운 주제를 저희 마을 전문가인 마을 탐방단이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전문가로서 이 마을 교과서 제작에도 집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의 생활이라는 강동구 송파구 통합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강동 송파 두 자치구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빈약하고 충실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마을 교과서를 만들기로 하였고요.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집필위원 구성하실 때 기존의 순수한 교사 영역이었던 이 교과서 집필에 마을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자치구 강동구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저를 잘 받아주셔서 저희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시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그리고 교사들이 체험형 수업의 연관으로 교과서의 워크북 형태의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를 가미한 아주 반응이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게 되었고 굉장히 평가도 좋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감 있는 강동의 모습을 담아내었다고 생각하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라는 중등마을 교과서도 작년에 제작을 하였는데 중학생들도 우리 마을에서 알고 배우며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올해는 특히 고등학교도 이 마을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를 통해서 우리 고장을 잘 알아가는 사회교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 이렇게 저희 마을과 협력하여서 이런 기회를 주신 강동 송파교육지원청과 강동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이걸 이어서요. 중등학교 마을 탐방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홍보 포스터 만들기와 영상 만들기를 하여서 강동을 알리는 포스터와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면서 저랑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마을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시도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물론 많죠. 저희가 그나마 가장 많이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고 학교랑 가장 가까운 마을 교육 활동가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마을과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한 커리큘럼 개발을 하는데요. 마을 교육 활동가들은
전문 영역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분이 하나의 그 교과와 목표를 가지고 만났을 때 자기 주장과 그런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논의하고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학교 현장의 학교 교사분들의 또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탄생을 하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지속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같이 협력하여서 이런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내용이고요. 저희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런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교육청과 구청 담당자분들은 너무 변경이 자주 있으십니다. 그래서 논의됐던 내용이 변경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나 마을, 구청을 연계를 해줄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교육 활동가들은 마을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화하는 이런 공무원들, 담당자분들과 이렇게 중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교육강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을 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은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마을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배움터나 이 공간으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을 탐방은 다행히도 이런 굉장히 안전과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여서 이제 검증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 교육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연계 가능한 분야에 전문가 제도를 좀 두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학교도 저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그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7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가면 이제는 인사도 굉장히 잘 하고요, 알아보고요.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같은 약간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마을 회관이란 곳에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꿈을 하나 꾸고 가려고 합니다. 마을 교육회관을 건립하여서 저희가 그곳에서 연구도 하고 아이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꿈을 꾸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차수경 대표님의 발표 중에서 저는 이 말이 계속 남네요. 내 인생 최고의 체험이었다. 우리 학교에서 했던 체험 중에 최고였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찬사 중에 정말 솔직하면서도 엄청 가슴 뛰는 그런 응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언해 주신 마을회관에 가면 볼 수 있나요? 실제로 마을교육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어디에 가면은 우리는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부터 출발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언해 주신 대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터 혹은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진우영 선생님께로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2021 서울혁신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울명원초등학교 교사 진희영입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언의 지금 레이저가 저한테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네,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과 함께한 생태환경 교육을 하나의 사례로 제가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마
이 동영상을 보고 토론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우리 애들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 서울교육 주요 업무에 분명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구성해라 라고 저희에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우리의 좋은 대학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 중1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삶의 영역인 마을을 소재로 저희가 교육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또 경규 교과 이외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학교마을 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활동들이 내가 걱정할 만한 그런 활동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년 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가 2월 달에 신학년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 학년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에 저희 4학년은 생태활동 동아리를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저는 1년 계획을 쫙 했죠. 어떤 수업을 하면 좋겠다. 교육과정 연계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4학년 과학과, 미술과랑 이제 연계해서 제가 마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양말목 공예 요새 업사이클링,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4학년 애들이랑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하기는 하는데 난이도가 좀 있고 어려우니까 냄비 받침처럼 조그마한 걸 많이 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생태환경 동아리도 같이 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석을 떠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역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딱 듣고서 너무 좋은 생각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규칙 찾기 활동과 다시 연계해서 원으로 시작했던 양말목을 사각으로 코를 늘려가는 거를 규칙 찾기로 해서 규칙을 찾았어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실수를 확보하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났더니 다른 반에서도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힘들었던 거는 맞습니다. 맞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과 아니고 과학과 혼합물 분리해서 또 생태환경 활동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칫솔을 어떻게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얘기 나누다가 그것은 혼합물이어서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과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선생님 플라스틱으로 저희 분리배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또 이거다 싶어가지고 마을 스님이랑 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나무 칫솔, 생분해되는 대나무 칫솔을 하나 주고 가지고 오면 바꿔주고 이런 활동으로 재구성하고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국어과 사전 만들기 활동에서 분리배출 사전으로 좀 발전시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두 걸음까지 가면 안 되는데. PPT가 하나 사라졌나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마을 교육과정이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마을 스님들께 제안드리고 마을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분명히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이 되고 있고, 아까 정수영 교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에서 준비했던 수업을 그냥 저희가 학교에 적용하는 거에서 지금 현재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의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태환경과 역사에 특화되어 있는 자치구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생태환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암사, 선사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 현재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마을교육과정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발전해서 더욱더 안착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우리 마을 결합 교육과정, 결국 선생님께서는 먼저 제안하시고 또 제안을 받고 거기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제안까지 받아서 제안과 제안을 거듭하면서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의미 있는 사례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다음은 마지막 저희의 발표인 이승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희승입니다. 네, 송파 아이쿱 생협은 아이쿱 생협의 회원조합이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윤리적 소비와 사회 공익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급식운동,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캠페인, 지구 반대편 생산자의 인권과 아동 노동까지 생각하는 공정무역, 재난의 시대 이웃의 안녕을 위한 재난 대응 활동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한 공익활동의 범위는 화면이 어떻게 넘어가는 걸까요? 네, 됐습니다. 나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한 공익활동의 범위는 이웃과 지역은 물론 전 지구의 안녕으로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채식에 대한 선택도 모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조합원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공익적 사고, 더 나은 사회를,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지역과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살아갈 동료 시민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이자 선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무역의 불평등, 공정무역, 생활 속 유해물질과 기후위기, 플라스틱, 자원순환, 식생활과 인권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과제들을 함께 풀기 위하여 생협의 공익 캠페인은 학교를 만났습니다. 공정무역 교육 몇 시간으로 아이들의 소비나 인권의식 등이 고양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운영하는 장터에 참여해보고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세계 공정무역 축제의 날에 참여해보면서 아이들은 적어도 그 개념을 알고 자신의 선택지와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놓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부터 플라스틱과 기후 행동을 연결하기까지 오늘의 문제를 아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익 캠페인이며 생태 전환 교육으로 전환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유해물질, 기후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생태 전환 교육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와 현실 구조를 배경으로 통융합적 사고를 경험합니다. 이런 배움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응용하고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들보다 먼저 배우고 먼저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전하고 선배 시민으로서 활동가들이 마을이 더욱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사회 공익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자조정신으로 실천하고 풀어가면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인간상이자 공동체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자세와 마을의 활동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마을을 넘어서 온 지구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교육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교육과 이어져야 합니다. 마을이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지역의 공익 실현과 성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교육의 역할은 더 나은 사회를 연결하고 만드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과 학교를 잇는 혁신교육은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돕는 방식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은 혁신교육이 마을과 학교를 어떤 관점으로 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교육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은 마을의 활동가 또는 소규모 단체들이 가진 컨텐츠와 인력의 한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구조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을의 자원들은 조직화되어 있기보다 산발적인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학교의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은 마을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면서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성장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를 살면서 지속가능한 내일과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숲과 바다가 살아나고 지구의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고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존중, 그것이 바탕이 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 교육은 스스로 크고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을을 학교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마을이 학교로 파트너를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인상적이고, 결국은 하나의 마을을 넘어서 우리의 온 지구가 필요하고 공익의 실현은 교육과 함께해야 한다는 또 이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 저희가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종합토론이 열띠게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이 과정을 기획하였으나 실제로 또 전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전달받은 바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여 유튜브에 있는 질의응답이나 혹은 댓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1분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응원의 글도 많고 또 공감의 글도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마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서울예하학교 김희숙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모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면서 공간이 필요하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작과 결국 협동적 운영까지 하시는 이런 실천,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예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연결하신 것까지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희숙 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면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황상 그렇지 못하여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강동 화이팅입니다, 송파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응원도 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이 글을 나누고 마무리 영상을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공감과 공존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으로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자연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결국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여기 계신 다양한 활동가 교사분들의 고민이 맞닿는 점에 키워드를 하나만 도출하자면 아마 공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며, 그리고 이렇게 협력을 외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길로에 무엇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희의 토론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글과 노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오늘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간디 학교의 교가입니다. 이 노래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다는 건 결국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그리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배움을 일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교육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서로에게 좋은 벗이자 동료가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체 인사드린 후에 음악 선물 드리고 저희의 컨퍼런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네 분의 패널 분과 그리고 저 이렇게 5명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맘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앞으로도 전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